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범프로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새벽 1시 8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영상은요, 한 5시 정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삼성전자가 2%대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오늘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12월 17일부터 장 시작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촬영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삼성전자 지금 현 구간 안에서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우리 모두 신고가라고 여러분께서 댓글 남겨주시면 삼성전자 신고가 갈 수 있으니까 댓글로 신고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12월 16일 날에는 왜 하락을 하게 됐는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거래일 만에 4천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기술 번영 합의 중단에 대한 통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또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빠질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누구죠? 맞아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조 4천억 정도의 순 매도세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은 보세요. 1조 4천억 가까이 매도 물량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4천선이 이탈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급락폭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같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시총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리스크가 조금 발생이 되면은 어느 정도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매도를 일단 하고 봅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맞춰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거나 추가적인 매도에는 물량들이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 됐던 게 고용지표 발표 전이라서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할 매도가 들어가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또 결과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실업률은 4.6%, 4년 만에 최고가 나왔고, 그리고 고용 둔화 확인 신호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미국 실업률이 11월 달에는 4.6% 치솟으면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6만 4천 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웃돋는 수준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0월에 고용 쇼크는 일시적인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컸으며 11월 달에 대한 고용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농업은 결국에는 정부 셧다운 충격에 벗어나 고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경제 참여 활동률이 함께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걸 토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몇 회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지금 이 페드의 금리 결정이 아주 중요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충격을 이제는 완화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락분이 나왔죠. 요 하락분을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려버리는 상승분이 오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장이 열리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자,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추세의 반전에 대한 구간들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보이시는
5일선과 그리고 10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와주고 저항받고 20선 올라오고 수렴하는 자리에 나오겠죠. 또다시 여기서 횡보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고점 구간을 한번 터치해 줬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대를 계속 두드리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요 앞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브로드컴도 그러고 오라클도 그러고 리스크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마이크론의 실적 이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AI 거품론이 얼마 정도가 지금 잠잠해지는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수급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요? 증시에 자금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주가 저점들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은 보여줄 겁니다.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우리는 내년에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슈는 뭐가 있죠?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HBM3 1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4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과의 추가적인 파운드리 계약건들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AMD 파운드리도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은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결정이 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들까지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HBM 이 물량들 거의 완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짓기 위해서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줬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들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변동성은 있겠죠. 위아래 흔들면서는 가겠지만 잘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변동성을 보여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승 상각 수렴의 패턴을 만들면서 가는 거고 이 수렴하는 구간에선 거래량도면서 위로 쏘아 올리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현 구간 오히려 가격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결국 내년에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 넘쳐나고 그리고 파운드리 계약건들도 추가적으로 더 노려볼 수 있죠. 파운드리는 지금 TSMC가 70%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8%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등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2등이 8%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AMD 파운드리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이미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건이 나왔죠. 그 이후에 대형 고객사들과 파운드리 계약건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TSMC에 대한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실적들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도 실적은 꾸준하게 어닝 서프가 나오게 된다. 그럼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집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계속 매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얼마 구간에서 매집을 계속 해줘야 되는지 타점들을 같이 좀 알려드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고점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삼성도 결국에는 고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시장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공급이 수요랑 비슷해지는 구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뭐 해줘야 돼요? 매도해줘야겠죠. 왜? 그러면은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할 테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올라가는 거는 디램 가격과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모든 걸 체크해드리면서 고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고점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저점에 대한 타점들 여러분들께서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121-3664번으로 삼성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향성들과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모든 거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를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 링크 들어와 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나는 소통방 입장 링크 필요 없다.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삼성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연락드릴 거니까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들 모조리 매일매일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호 입력하기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아래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문의를 남길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창을 넘어가실 거예요. 안심 링크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문의에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보내드릴 거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 여러분들 저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 펌프로 힘내라고 여러분들 댓글로 힘내라 힘이라고 여러분 댓글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1차 상승분이 나오고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라서 3차 파동이 나오는 순간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고점에서 하락 추세가 강하게 가고 있었는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다 걷고 그다음에 테슬라 공급 계약으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1차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를 진행을 해 주고 나서 눌림에 대한 구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엠파동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장기 이평선 120선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강력한 슈팅분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300에서 500% 정말 강하게 올라가주는 대폭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폭등을 놓치지 않고 잡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테슬라 관련주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실 분들은요. 삼성이라고 하시고 선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에서 매수 가져가야 되고 매도 가져가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 공급 협상에 막바지가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HBM4 물량을 앞섰다라고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내년에 HBM4에 대한 물량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체 물량 30% 이상 납품. 자, 이거 여러분들 마이크론의 공급량 앞세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존심을 회복을 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삼성전자가 HBM 에서는 확실히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SK 하이닉스가 거의 60% 가까이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져가 주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이크론이 한 20%대 정도 나와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 18%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HBM4를 다시 여기에 진짜 정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설계를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HBM4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이 HBM4에 대한 물량 30% 이상을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달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HBM4 물량을 완판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은 HBM4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하이닉스가 워낙 엔비디아한테 점유율을 강하게 가져가지고 있었죠. HBM3E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1등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뺏겼었죠. 근데 이번에 HBM4로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이닉스를. 그러면 이제는 지금부터 야금야금 따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있죠. 생산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기술력이 동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증권가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6만 원 있고요. 16만 원, 14만 원. 지금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우리 종가 얼마예요? 10만 3,400 원이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증권가의 목표치로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못해도 30%에서 40%더 나아가 60%까지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 구간에서 쌍봉의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쌍봉이 되려면 더 아래로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구름대가 두꺼워요. 두꺼운 구름대가 있다라는 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매물이 강력하다. 그만큼 지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 쌍봉에서 뭐로 바뀔 수 있다? 상승 삼각 수렴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상승 삼각 수렴의 패턴은 결국에 수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면 위로 올라가는 상승 신호입니다. 그죠? 그러면 상승 신호를 우리가 잡아간다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 구간에 어떻게 보면은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치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우리가 좀 여기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이익 5배 급증 예상. 26년도 HBM 출하량 3배, 시장 성장 6배 상회. 그리고 4분기 디램 이익률 53%, 이익 급증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몇 배 이상 다 올라가겠다. 그리고 메모리 점유율 회복을 하는 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분기 추정 영업이익 19조 원, 어닝 서프라이즈 역대급 사이클 최대 수혜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확실히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디램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회전율도 높아지게 되고 재고자산율도 낮아지게 되면서 다 뭐로 연결되고 있다? 실적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27년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살아있는 상태고 다만 주가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 이유는 결국 뭐다? 시장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등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매도하는 것도 삼성전자고,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매수세가 누구다?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 주면은 주가가 올라와 주는 거고 매도하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1 일부터 해서 볼까요? 자, 상위권 누구예요? 다 외인입니다. 외인.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 건 누구다?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됐을 때 이때는 어떠한 상태가 있었죠? 맞아요. HBM, SK하이닉스한테 밀리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들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디램 가격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같이 동일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디램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때는 삼성전자 고점에 대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걸 매일 체크를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 있죠.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구간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다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캔들들은 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는지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 거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연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소통만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새벽부터 일찍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오더라도 결국 올라오고 있는 건 누가 올라요?
60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대 두껍기 때문에 횡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실 걱정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회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자, 우리 삼성전자 신고가 한번 가보자. 신고가라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